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갖다가 하게 될 텐데요. 이 문제풀이를 갖다가 하기에 조금 앞서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갖다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이제 우리 어떤 수학 내용이 있고 그리고 나서 뒤쪽에 뭐 연습 문제 풀이가 있는 이런 방식의 교재는 한 1900년대에 힐버트라는 수학자가 유클리아드의 원론이랑 비슷하게 기하학 원론이라는 책을 갖다가 출판하면서부터 이제 틀이 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학책이 서술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연습 문제를 갖다가 푸는데 이게 단순한 계산 연습이나 아니면 정리의 응용을 갖다가 하는 연습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연습 문제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물론 우선 제일 처음 중요한 거는 본 내용에서 다뤘었던 어떤 뭐 정의나 이런 것들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걸 갖다가 이제 알고 연습을 시키기 위한 게 주 목적이긴 하죠. 하지만은 이 본론에서 다루기 힘들었었던, 다루려니까 좀 애매했었던 어떤 정리라든지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싶은 팁들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갖다가 풀을 때 주안점을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계산이나 증명을 할 때 정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거는 다분히 이제 본론의 내용을 갖다 얼마나 이해했는지 측면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어떤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일부분은 그 증명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은 증명 내용 자체요. 그걸 갖다가 좀 기억을 해둬라라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거까지 함께 기억을 갖다가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습 문제 풀이를 갖다가 할 때 문제 푸는 방식은 이제 문제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공식이나 정리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넘어갈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에 따라 가지고 같은 정리들을 갖다가 이용하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정리가 중복돼서 나옵니다. 중복돼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지겹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주 등장을 하는 정리가 나오면은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좀 적당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 문제를 갖다가 한번 먼저 풀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나와 있는 1번 문제인데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하고, 무게중심, 삼각형 무게중심입니다. 그랬을 때 벡터 A, B, C를 갖다 각각 정의를 갖다가 했고요. OG라는 녀석이요. G를 갖다 위치 벡터로 가는 녀석을 R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R의 위치가 A, B, C를 갖다 더한 거에 3분의 1이다. 라는 걸 갖다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길어서 좀 줄였는데요.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증명을 할 건데요. 여기서 이 R의 위치가, R이 나타내고 있는 게 무게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무게중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다른 거는 다 빼고요. 무게중심이니까 무게중심이겠죠. 얘네들은 질량이 따로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질량은 다 똑같다라고 보고서 무게중심을 찾는 건데요. 그랬을 경우에 무게중심의 위치는 우리가 기하학에서 배웠듯이 중선 길이의 꼭지점을 갖다가 중선 길이를 꼭지점에서부터 2분의 1로 내분한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졌었을 때 중선이요. BC의 중점인 B와 A를 갖다가 이었을 때 A부터 G까지, G부터 D까지의 길이가 2대 1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AG 이거 대 GD, 이 녀석의 길이가 2대 1 이렇게 된다라는 걸 갖다 우리가 하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뒤쪽에 문제를 풀을 때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내분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선이 있고요. 여기에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이라고 해보죠. 그랬을 때 얘를 2대 1로 2대 1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고 여기를 M이라고 하죠. M 대 N으로 이렇게 내분하는 이 점의 위치. 이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제 배웠을 텐데요. 자, 여기 A를 갖다가 좌표를 A1, A2라고 A3까지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보기 좋게 일단 두 개만 써보죠. B1, B2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점을 G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그랬을 때 이 G 녀석의 이 좌표는요. 그대로 하면 돼요.
G1, G2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우리가 A1 빼기 G1 이거의 제곱 더하기 A2 빼기 G2 제곱 하고서 루트 요렇게 한 거고요. 요거 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요. 그럼 이거는 G1 빼기 B1의 제곱 그 다음에 G2 빼기 B2의 제곱 요렇게 되어져 있는 녀석이 결국은 M 대 N 요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요걸 갖다가 우리가 볼 때요. 이렇게 놓고서 하면 양변을 제곱하고 난 다음에 넘기고 해야지 되면 계산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원래 요걸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하질 않고 A, B가 있다고 할 때 얘가 좌표 평면에서요. 평면상으로 봤었을 때 A, B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으면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은 얘를 갖다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갖다가 자세히 보면은 실제로는 이게 X쪽으로 이렇게 가는 쪽이 있고요. Y쪽으로 이렇게 가는 측면이 있는데 X좌표 여기도 비례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M 대 N 이렇게 나올 거고요. Y쪽 부분도 이렇게 보면은 요 삼각형이 비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M 대 N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보이는 방법이 아니고요. 얘를 갖다 계산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X는 X대로, Y는 Y대로 비례를 갖다 그대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갖다 바꿔 볼게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A1 빼기 G1이요. 편의상 이쪽이 여기서니까 거꾸로 써야 되겠죠. 자, G1 빼기 A1. G가 더 크다고 놓는 게 편의상 좀 좋잖아요. 이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가 보는 거니까 일단은 B1 빼기 G1 이렇게 될 거고 이게 M 대 N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얘랑 곱한 것과 얘랑 곱한 게 서로 같다는 이야기고요. 따라서 MB1 빼기 MG1은 NG1 빼기 NA1이랑 같아집니다. 이거를 G가 곱해진 부분을 한쪽으로 몰고요. 나머지 것들을 갖다 반대편으로 바꾸면은 M 플러스 N 이렇게 G1 이거는 NA1 플러스 MB1 이렇게 되죠. 따라서 G1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됩니다. 같은 방법을 우리가 쓰게 되면은 G2도 똑같이 구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는 G가 G1, G2로 쓰여져 있을 텐데요. 이제 위치 벡터 개념으로 볼게요. 그러면은 얘 좌표가 이렇게 될 겁니다. 콤마 위치 벡터 형태로 본 겁니다. 좌표로 보지 말고 벡터로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얘는 둘로 나뉘게 되죠. 앞쪽에는 m 플러스 n분의 1을 하나 빼내고요. 자, 이거에다가 앞에 요렇게 빼냅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괄호를 치는 게 낫겠네요. n a1, a2 플러스 m b1, b2 이거는 실제로는 m 플러스 n에다가 n a 벡터 플러스 m b 벡터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자, 지금 한 게 어떤 작업이냐면요. 좌표 우리 위치 벡터를 갖다 썼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벡터가 하나가 있고요. 너무 지금 제가 자세히 비슷하게 했는데 이렇게 가는 벡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선상을 갖다가 m 대 n으로 나누는 녀석을 갖다 위치 벡터로 표현을 했었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3차원으로 확장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달라지는 게 없죠. 여기서 G3 하나 놓고 A3, B3에 대한 거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성립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분, 벡터에 대해서 벡터를 가지고서 위치 벡터를 갖고서 내분점을 갖다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우리가 했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요. 그걸 이용을 갖다가 할 건데요. 그걸 갖다 쓰면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중선 길이를 꼭지점으로부터 2대1로 내분한다라는 요 부분 있죠. 요 말을 그대로 써 먹으면은 우리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다가 한번 써 볼까요? 자, 우선 A부터 D까지를 갖다가 찾을 건데요. BC를 갖다가 내분하는 점이라고 봐도 되고요. 내분하는 벡터라고 봐도 됩니다. 즉 OB 벡터랑 OC 벡터, 즉 B 벡터랑 C 벡터를 2분의 1로 절반으로 나누는 벡터, D 벡터라고 한번 해보죠. 이 D 벡터는요. 2분의 1에 B 벡터 더하기 C 벡터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서 A부터 D를 갖다가 내분하는 점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OA, 즉 A 벡터부터 OD, D 벡터 사이를 갖다가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갖다가 찾을 건데요. 그게 바로 R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2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3분의 A 벡터 플러스 2배의 D 벡터가 될 거고요. 이거는 3분의 1의 A, B, C 이렇게 나오게 돼서 증명이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증명을 하지 않고요. 다른 방법도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요. A의 좌표를 갖다가 A1, A2, A3 B의 좌표를 B1, B2, B3 C의 좌표를 C1, C2, C3 이런 식으로 주고 나가지고 BC의 중점을 잡고요. 그러면은 A 좌표랑 D 좌표가 나오죠. 그거에 대해서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갖다가 잡으면은 실제로는 요 A, B, C 벡터를 갖다가 이제 위치 벡터 형태로 놓고서 봤었을 때 나오는 좌표가 있겠죠. 그 좌표랑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일일이 하려고 그러면 좀 식이 복잡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걸 갖다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벡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게 조금 더 간단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두 번째 문제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다리꼴에서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들어진 선분이 있답니다. 그랬을 때 평행한 두 변, 그 선분은 평행한 두 변이랑 평행하면서 크기는 평행한 두 변 크기 합의 2분의 1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둬야 될 거는 평행 어쩌고 저쩌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평행하다라는 걸 갖다 우리가 벡터 입장에서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외적을 했었을 때 0이 나오는 겁니다. 딱 요거 하나 가지고서 우리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시도를 얘도 A, B, C, D에다가 그 다음에 A, B, C, D에 좌표를 주고요. 각각 A랑 B의 중점, C랑 D의 중점 해가지고 풀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하면 지금 점이 4개이기 때문에요. 4개 점에 대해서 제곱을 하고 좀 이렇게 난리를 좀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변수 4개 있는 녀석을, 그러니까 상수긴 하지만은 미지의 상수 4개를 갖다가 제곱하고 뭐 하려고 하면 너무 식이 복잡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벡터를 갖다가 사용을 할 건데요. 자, 순서는 F부터 H까지의 길이요. 즉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는 이 벡터에 이렇게 하면은 F부터 H까지 길이가 나오겠죠. 이 길이가 A부터 D까지 이 길이랑 B부터 C까지 이 녀석의 절반이고, AD랑 BC가 평행한 거는 너무 명확하니까요. 저는 얘를 하나 보이고, 그리고 나서 FH랑 AD 같은 녀석이랑 외적을 했었을 때 0이 나온다. 이렇게 2개를 갖다가 보이면 됩니다. 보이는 방법 그대로 가보죠. 우선은 FH부터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자, 얘는 실제로는 OH 빼기 OF 이렇게 나올 거고요. OH는 CD를 갖다가 내분한 거고, OF는 AB, 즉 OA, OB를 갖다가 내분한 거죠. 그러면은 OH부터 한번 써볼까요? 내분했다고 그랬으니까 2분의, 여기다 표시는 안 했는데 여기다 미리 써둡시다. 앞쪽에. 자, A 벡터가 뜻하는 게 OA, B 벡터가 OB, C 벡터가 OC, 다음에 마지막으로 D 벡터가 OD를 갖다가 뜻한다라는 건 미리 써두고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2분의 1에 OH니까 이거 C 벡터 더하기 D 벡터 이렇게 한 녀석이죠. 우리가 앞쪽 문제에서 이야기했었던 내분하는 거에 대한 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2분의 1에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이렇게 돼요. 그럼 FH라는 녀석을 우리가 뻔히 2분의 1에 CD 플러스 D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서 얘랑 얘랑 묶고요. 얘랑 얘랑 묶을 겁니다. 그러면 D 벡터에서 A 벡터를 갖다가 빼면은 결국은 얘 AD 벡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C 벡터에서 B 벡터를 갖다가 빼면은 BC 벡터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이거의 합이랑 같다라는 것까지는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게 뭐였었죠? 지금 딱 이것만 보고서는요, FH라는 벡터가 AD, BC 벡터의 내분점 뭐 어쩌고 이런 것들랑 관련이 있다는 것뿐이 모르거든요. 내분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분점, 외분점 이야기를 갖다 벡터 가지고 하려면요, 모든 벡터들의 시점이 동일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시점이 동일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이려고 했었던 거는 FH의 크기와 AD 크기, BC 크기를 갖다 더한 거에 절반이 같다라는 거지, 얘네들을 갖다 이렇게 2분의 1 해가지고 같다라는 걸 보이려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럼 이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해결 방법은 물론 있습니다. 해결을 먼저 해놓고서 이야기를 해보죠. 자, 얘를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곱이니까 이 녀석의 제곱은 이거랑 같잖아요. 자, 그리고 이쪽도 제곱이 됐으니까 4분의 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두 개를 갖다 제곱한 거니까, 자, AD의 제곱 더하기 2AD 내적 BC. 그 다음에 더하기 요렇게 되고요. 이거는 4분의 1에 얘네들이 전부 다 절대값의 제곱 이렇게 갈 거고, AD랑 BC는 자, 현실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평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AD랑 BC요. 그 다음에 평행이고 방향도 서로 같죠. 따라서 이거는 얘랑 같겠네요. 내적의 성질을 이용을 하면은 그대로 이거랑 같아지고요. 마지막으로 BC 부분도 이렇게 되니까 주어진 녀석이 2분의 1에 이거의 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실제로 1번을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곱을 갖다가 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게 좀 눈에 거슬린다 하면은 이쪽 그림에서 어느 쪽을 기준점으로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요. 얘에서 얘까지 이렇게 대각선을 하나 그어보죠. 그럼 교점이 하나 생길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증명을 F부터 G까지 이 녀석은 AD의 2분의 1이다 라고 증명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것처럼 두 텀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쪽의 2분의 1이다. 그 다음에 FH가 뭐 AD 쪽에 혹은 FG랑 GH가 평행한 거는 일직선상에 있는 거는 뭐 굳이 증명을 안 해도 되니까 그대로 놓고 FG가 AD랑 평행하다라는 것 갖다가 증명을 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우리 그럼 첫 번째 걸 했으니까 두 번째 게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이쪽 한번 보죠. FH에다가 평행하다니까 외적을 해야지 돼요. AD만 해보죠. 자, 얘를 해주게 되면은 FH 우리 이미 찾아놨습니다. 이 녀석이죠. 따라서 2분의 1에 AD, BC 더하기 BC 이렇게 되고 외적 이렇게 될 건데 이거는 외적의 성질을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AD는 평행이니까 이거 0이 되죠. 그 다음에 AD랑 BC도 평행하니까 이것도 0이 되겠네요. 따라서 결과가 0이 나오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따라서 FH랑 AD는 평행하고 동일하게 BC랑도 평행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죠. 이런 류의 증명을 아주 고대에는 그냥 모양만 보고서 기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아주 어려웠겠죠. 그러다가 데카르트 이후에 좌표기하학이 등장을 하면서 좌표를 써서 증명을 했었는데 그때는 아이디어는 덜 필요한 대신에 단점이 식이 엄청나게 복잡해져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몇 개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로. 그랬었던 거를 우리가 벡터라는 개념을 갖다가 특히 위치 벡터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비교적 그래도 이게 식이 복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전 방법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좀 줄어드는 그런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벡터의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이제 좌표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 벡터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거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나온 문제는 GA 플러스 GB 플러스 GC의 합을 하면은 0이 된다. 이게 물리적인 의미에서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해요. 왜냐하면 무게중심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삼각형 그 무게중심에서 A, B, C로 가는 혹은 무게중심 쪽으로 가해지는 힘이 동일해서 얘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거든요. 무게중심의 의미 자체가. 따라서 벡터로 표현을 해가지고 새 힘을 갖다 다 더하고 나면은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보면은 무게중심의 개념에서 당연히 나와야지 되는 건데요. 이걸 수학적으로 좀 증명을 갖다가 해보자라는 게 이제 문제 2번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당연해 보여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을 갖다가 증명을 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 올리기 시작을 한 게 시기가 이제 뉴턴 시대를 갖다 기점을 해가지고 약 한 뉴턴 사후 한 100년 정도 수학사나 과학사에서 보면은 뉴턴 종합이라고 불리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는 그냥 A에서 B로 이렇게 흘러가야지 자연스러운 섭리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수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증명을 해내요. 특히 뉴턴이 남겼었던 유산들을 가지고서 증명을 하게 되면서 과학이 이제 논리성을 갖다 확보하고 그러면서 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거에 이제 시발점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뭐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 문제겠죠. 여기서 이게 무게중심이다, 무게중심이가 어쩌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1번 문제에서 풀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소급을 해보죠. 바로 OG 벡터가 3분의 1 OA, OB, OC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갖고서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하면은 되겠죠. 어떻게 할 거냐? 아주 당연히 GA. 노테이션으로 OA 벡터를 갖다가 A 벡터라고 할 거예요. 보통 이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다 써놓긴 해야지 됩니다. 이거라고 할 거고, B를 갖다가 OB, 그 다음에 C 벡터를 OC,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할 겁니다. 그랬을 때 GA라는 이 벡터는요, 여기서는 굳이 얘를 안 써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냥 하죠. 그냥 OA, OB, OC로 나갈 겁니다. 자, 얘는 OA 벡터 빼기 OG가 되고요. GB는 OB 빼기 OG. 그냥 문제에서 준 대로 시킨 거예요. 그대로 쓴 겁니다. 이렇게 세 개를 적어 놓고 보이라고 그런 게 0 되는 거 보이라고 그랬죠? 다 더해 보세요. 그러면은 GA 더하기 GB 더하기 GC 벡터는 OA 플러스 OB 플러스 OC에다가요 빼기 3배의 OG가 나옵니다. 자, A, B, C를 갖다가 다 더한 거 우리 미리 찾아 놓은 거 있죠? 얘는 OG의 3배가 됩니다. 따라서 얘가 3OG가 되고요. 뒤에 마이너스 3OG 이렇게 있네요. 0 되겠죠?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이거를 삼각형 이렇게 놓고요. A쪽 좌표 A1, A2, A3 B쪽 좌표 B1, B2,
B3, C에다가 C1, C2, C3 이렇게 해서 요 가운데 G 좌표를 갖다 잡아서 이 벡터, 이 벡터, 이 벡터를 갖다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좌표를 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더해도 결과는 같게 나옵니다. 대신에 좌표를 갖다 일일이 다 이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식 자체가 엄청 복잡해집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복잡해지거든요. 최대한 우리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문제는 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의 위치를 ABC, 꼭지점 위치 벡터를 갖다 ABC라고 하고요. 즉 OA, OB, OC를 갖다가 ABC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변 BC, CA, AB의 길이를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했었을 때 내심의 위치 벡터 모양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갖다가 좀 증명을 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딱 이건데요.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I 벡터의 I의 위치 벡터가 저 R로 표현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좀 봐야지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게 다른 거는 다 빼놓고요. 내심이라는 이 녀석의 특징이 뭐죠? 정이요. I가 이런 모양이면은 요 I가 내심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보이면 되거든요. 별거 아닙니다. I에서 AC까지의 거리, 즉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가 다 같다라는 것만 보이면 되겠죠. 그러면 그게 바로 내심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쪽을 갖다가 하면서 봤었던 식인데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이제 끌어들일 겁니다. 어떤 점 P를 갖다가 지나는 녀석인데 S를 지난다고 보는 게 낫겠네요. 어떤 점 S를 갖다가 지나는데 그 녀석이 P점을 S에서부터 이제 뭐 P점을 갖다 통과하는 직선이면서 V만큼 V의 그 방향 벡터를 갖다 갖는 녀석 있죠. 이 녀석들 간의 거리를 갖다가 뜻하는 건데요. 제 같은 경우는 자, 얘가 이렇게 있고요.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여기를 뭐 P점이라고 해보죠. P라고 해도 되고 S라고 해도 되고 실제로는 요게 위치가 바뀌는 셈이 되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는지는 그다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이렇게 가고 방향 벡터가 V인 어떤 직선이 있을 때 이쪽에 이렇게 S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그었을 경우에 수직으로 직선을 그었을 경우에 거리를 갖다 구하는 건데 방법을 보면은 P랑 S를 이렇게 이어요. 그럼 벡터가 하나 나오겠죠. 그 벡터를 이쪽 V 벡터 쪽으로 프로젝션을 갖다가 시킬 때 요 길이가 아니라 이 길이를 알아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 각도는 알 수 있죠. 요 각도를 알 수 있다. 요 각도 알아내는 거는 벡터 두 개가 있으니까 사이각 알아내는 걸 갖다 쓰면 되고요. 그렇게 이용을 했을 때 요렇게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사인 쪽이기 때문에 외적을 갖다가 해서 적당히 나눠주게 되면은 이제 이쪽의 길이를 갖다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끌어낸 게 요건데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된 건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 그 1장 본문을 갖다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쟤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쪽까지 거리를 갖다 잴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I와
C의 거리요. 저거대로 하면은 여기를 그냥 I라고 표현을 하고 요 A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보면은 IA라는 녀석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AC로 가는 벡터. 이거를 이 녀석으로 나누어 준 게 거리가 되겠죠. 찾아볼까요? 자, 우선 IA부터 좀 계산을 먼저 해봐야지 되겠는데, 자, IA는 이거는 OA 빼기 OI가 될 거 아니에요. OA를 갖다가 아까 A 벡터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빼기. 뒤쪽에 여기 분수 있죠. 그래서 그 분수를 갖다가 미리 좀 체크를 갖다가 해 놓으려고요. 이렇게 쓸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주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OI 때문에 마이너스 알파 A 플러스 베타 B 플러스 감마 C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결국은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있고요. 여기서 얘랑 얘 서로 빼지겠죠? 그러면 남는 게 베타 플러스 감마의 A 빼기 베타 B 빼기 감마 C 이렇게 나옵니다. AC를 갖다가 우리 좀 구해놔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AC는 OC 빼기 OA입니다. 따라서 얘는 C 빼기 A 벡터가 되겠죠. 이게 얼마죠? AC니까 베타입니다. 따라서 얘는 일단 앞쪽에 베타분의 1이 있고요. 그리고서 얘랑 얘를 갖다가 외적을 해보죠. 여기다가 이걸 외적해서 곱하는 거니까 감마가 있고 이거에다가 이렇게 되는데 절대값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절대값은 우리 나중에 치죠. 지금 다 치려고 하면은 조금 정신사 나오니까. 우선은 베타 1.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자 C가 이쪽으로 곱해지게 되면은 베타 플러스 감마의 A 프로덕트 C 마이너스 베타의 B 프로덕트 C. C랑 C가 프로덕트 되면은 0이겠죠. 그럼 빼고요. 빼기. A랑 돼도 얘는 없어질 테니까 얘도 빼고 마이너스니까 이쪽이 플러스가 돼서 베타 B의 프로덕트 A 플러스 감마의 C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이쪽에 AC가 있고 이쪽에 CA가 있죠. 그 외적이니까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부호가 반대겠네요. 따라서 얘 때문에 이쪽에 감마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알파, 베타, 감마 중에서 베타만 남아있죠. 그 베타가 요거랑 약분돼서 없어져요. 즉, 제 길이가 뭐가 나오게 되냐면요. 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좀 중구난방으로 써져 있어서요. 방향에 대해 가지고 좀 통일성을 갖다가 주겠습니다. 통일성을 주겠다는 얘기는 나중에 좀 보기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AC보다는 마이너스 CA, ABC로 가게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절대값은 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원래 있는 거였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 앞쪽에 있는 I와 AC의 거리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산을 갖다가 이제 다른 녀석들을 갖다 더 해볼 텐데요. 실제로 I와 A, B 사이의 거리도 이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과 취해준 걸로요. 그 다음에 I와 BC의 거리도 요게 나온다라는 것만 보이면 되죠. IB를 갖다가 한번 볼까요? IB는 I에서 B까지 가는 겁니다. OB 빼기 OI 이렇게 되니까 B에서 빼줄 거니까 이 부분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B가 되죠. 그럼 여기 나오는 녀석의 모양은 이거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알파 A는 그대로 살아있고 플러스 알파 플러스 감마의 B가 되겠죠. 베타만 없어졌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감마의 C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IC 쪽은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들어가고 마이너스 알파의 A 마이너스 베타의 B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C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랑 이쪽에 각각 곱해지는 녀석 IB에 곱해지는 녀석은 원래 B의 A로 봐야 되죠. IB니까 이쪽에서 보면은 요 녀석이랑 이제 요거랑 할 거거든요. 요 거리를 갖다 구할 거니까 AB라고 그냥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차피 절대값이 취해질 거기 때문에 AB까지니까 A에서 B부터 시작한 거라고 하죠. B에서 A로 한 거라고 해봤자 부호만 바뀝니다. 그래서 별로 상관은 없어요. 얘는 OB에 빼기 OA 이건 그러면은 B 벡터에서 A 벡터를 뺀 녀석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BC 쪽을 갖다가 보게 되면 이거는 OC에 빼기 OB가 되겠죠. 이건 C에서 B를 갖다가 뺀 게 되는데 요 녀석이 지금 여기에 곱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구해 보려고 하는 거 이쪽에서 IB에다가 이걸 해주고요. 절대값
요걸 하게 되면은, 자, 이쪽으로 그림에서 보면은요, 이 부분을 갖다가 계산을 갖다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요거는 AB니까 감마가 나올 거고요. 안에 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분의 1은 똑같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자, 얘네들 둘이 하면 이게 지금 여기 가가지고 곱해지는 거니까 B부터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알파 A 프로덕트 B, B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감마의 C 프로덕트 B, 그 다음에 A를 하면 A는 그대로 없어지고 플러스 알파 플러스 감마의 B 프로덕트 A, 마지막에 마이너스 감마 C의 프로덕트 A.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곱해졌으니까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한 것 같은데 B가 곱해졌었을 때 B 그대로 나오고 A가 곱해지면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이게 마이너스 들어갈 거고 이쪽에 플러스 들어갈 거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 내에서 또 얘를 갖다가 조정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지금 A 프로덕트 B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B 프로덕트 A니까 이걸 바꾸면 얘랑 없어지게 될 거고요. 이쪽에 있는 이 감마 때문에 얘네들이 전부 다 약분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쪽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분의 1은 그대로 있고, 자, 살아남는 게 얘가 일단 마이너스 CB인데 이거 BC를 쓰기로 했죠.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 BA로 되어져 있는데 AB로 표현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CA니까 플러스 C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절대값이 있겠죠. 우리가 구하려고 한 게 절대값 포함하고 있는 놈이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요건 공통이고요. 얘 한번 보세요. 이 녀석이랑 부호만 다르죠, 앞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는 크기가 같을 겁니다. 요 방법을 요쪽에다가 한 번 더 써서 C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외적해주고 빼기 B를 갖다 외적해준 녀석의 절대값을 취해서 계산을 해보면 또 똑같이 나와요. 요렇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는 쭉 가가지고 이쪽에 있는 이 R이 내심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 있게 되죠. 벡터 이용해서 그냥 구한 거고요. 말로 설명하고 판서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린 거지 실제로는 우리가 쭉 써내려가면서 했으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내용들은 아니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네 번째 문제를 갖다가 푸는 거고요. 네 번째, 정확히는 세 번째 문제죠. 자, 이 네 번째 문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네 번째 문제부터는 우리가 질량 중심이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게 될 겁니다.